캐나다 현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200제곱킬로미터 산불 현장, 구조대원 6명이 불길에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위치 추적기는 전부 고장난 위급한 상황. 구조견 독일 셰퍼드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산불 연기 속엔 진돗개 한 마리.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3시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6명 전원이 무사히 베이스 캠프로 복귀했고 진돗개는 수십 킬로미터를 완벽히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돗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300km를 혼자 찾아온 기록도 있었습니다. 수천 년 유전자에 새겨진 귀소 본능이었죠.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이 긴급 분석에 나섰고 결과는 캐나다 전국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구조견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죠. 살아있는 위치 추적기, 한국의 천연 기념물 진돗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200제곱킬로미터가 불타고 있었죠. 저는 무전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맥스, 돌아와. 독일 셰퍼드 맥스의 목걸이에 달린 위치 추적 신호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제 손에 들린 단말기 화면에 빨간 점이 움직였습니다. 맥스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저는 마이클입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산불 수색 구조대에서 22년째 일하고 있어요. 47살이고 이 일을 시작한 건 25살 때였습니다. 그동안 300명이 넘는 사람을 구조했죠. 제 파트너는 언제나 독일 셰퍼드였어요. 크고 강하고 훈련 잘 받은 개들이었습니다. 2024년 7월이었어요. 그해 여름은 역대급이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북부 산악지대에 번개가 떨어졌고 마른 숲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됐죠. 이틀 만에 200제곱킬로미터가 타올랐습니다. 서울 면적의 3분의 1이에요. 저는 구조대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위치 추적기가 없으면 산에 들어가지 마라. 개한테도 마찬가지다. 산불 현장은 지옥이에요.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고 바람이 수시로 방향을 바꿔서 불길이 어디서 튈지 모릅니다. 사람도 길을 잃는데 개가 길을 찾겠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구조견 목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답니다. 30분마다 신호를 확인하죠. 개가 200m 이상 멀어지면 즉시 호출합니다. 이게 제 원칙이에요. 22년간 단 한 번도 구조견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아침 베이스 캠프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동양인 남자였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했죠. 이름은 박민준. 캐나다에 이민 온 지 5년 됐대요. 그의 옆에 작은 개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준 씨가 말했어요. 저희 개가 수색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진돗개인데 후각이 아주 좋거든요. 저는 그 개를 봤습니다. 털은 흰색이었고 귀가 쫑긋 서 있었어요. 덩치는 작았습니다. 한 18kg. 제 셰퍼드 맥스가 40kg인데 그 절반도 안 돼 보였죠. 솔직히 말하면 걱정됐어요. 산불 현장은 위험합니다. 낙석도 떨어지고 나무가 쓰러지기도 해요. 큰 개도 다치는 곳인데 저렇게 작은 개가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인력이 부족했거든요. 실종자가 23명이었어요. 저는 박민준 씨에게 물었죠. 이게 이름이 뭐예요? 별이요. 별이라는 이름이 특이하네요. 한국에선 흔한 이름이에요. 박민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별이 목에 위치 추적 목걸이를 채웠어요. 작은 목이었습니다. 목걸이가 헐렁했죠. 박민준 씨한테 말했어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산에서 길 잃으면 개도 못 살아요. 꼭 채우고 다녀야 해요. 박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아는 사람처럼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별이가 제 모든 생각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첫 번째 수색은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맥스와 함께 북쪽 능선으로 갔고 다른 팀원들은 각자 구역을 맡았어요. 박민준 씨와 별이는 동쪽 계곡을 맡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별이한테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 마리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무전기에서 박민준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발견했습니다.
2명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별이가 정말 사람을 찾았다고. 급히 좌표를 확인하고 달려갔죠. 계곡 바위 틈에 등산객 2명이 숨어 있었어요. 50대 남자와 30대 여자였습니다. 연기를 피해 바위 뒤로 숨었다가 못 나왔다고 했어요. 별이가 바위 앞에 앉아서 짖었대요. 박민준 씨가 그제야 사람이 있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이를 봤어요.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혀를 내밀고 헥헥거렸죠. 평범한 개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후각이 좋았나 보다. 운도 좋았고. 계곡은 바람이 약해서 냄새가 잘 남거든요. 2명을 구조하고 우리는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하늘이 온통 회색이었죠. 연기가 태양을 가렸어요. 시야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남서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불길이 우리가 왔던 길을 덮쳤습니다. 저는 소리쳤죠. 모두 멈춰. 길이 막혔다. 우회로를 찾아야 해. 무전기를 켰습니다. 베이스 캠프에 연락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잡음만 들렸습니다. 지직지직. 연기 때문에 신호가 막혔던 거예요. 단말기를 봤죠. 위치 추적 신호도 약했습니다. 화면이 깜빡거렸어요. 우리는 6명이었습니다. 저와 박민준 씨, 구조된 등산객 2명, 그리고 팀원 2명. 개는 3마리였어요. 맥스, 별이, 그리고 팀원의 벨기에 말리노이즈 1마리. 저는 침착하게 생각했습니다. 서쪽으로 가면 계곡이 있어. 거기서 북쪽으로 돌면 베이스 캠프로 갈 수 있을 거야. 단말기를 확인했어요. 위치 추적 신호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화면이 꺼졌죠. 당황했습니다. 위치 추적이 없으면 저도 방향을 잘 모르거든요. 산불 연기는 태양을 가리니까 동서남북도 구분이 안 돼요.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바늘이 흔들렸어요. 산불 열기 때문에 자기장이 교란된 거였습니다. 가시거리가 5m로 줄었어요. 앞사람 등도 잘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맥스가 낑낑거렸어요. 불안해하는 소리였죠. 옆에 있던 말리노이즈도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개들도 겁을 먹은 거예요. 저는 팀원들한테 말했습니다. 일단 서쪽으로 가봅시다. 계곡을 찾으면 길이 보일 거예요. 하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걷기 시작했어요. 10분쯤 갔을까요? 앞에 또 불길이 보였습니다. 서쪽도 막혔던 거죠. 저는 방향을 틀었어요. 북쪽으로. 5분 후 또 불길. 남쪽으로 가봤습니다. 역시 불길이었어요. 우리는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팀원 하나가 말했어요. 대장님, 어떡하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조된 등산객 여자가 울기 시작했어요. 맥스가 짖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짖음이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위치 추적 없이는 저도 길을 모른다는 걸요. 22년 경력이 무슨 소용이에요? 기계 없이는 저도 길 잃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별이는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맥스와 달랐어요. 조용히 앉아서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리고 동남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죠. 박민준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별이를 따라가 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요. 위치 추적도 없는데 걔를 믿으라고요? 그건 도박이에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방이 불길로 막혀 있었어요. 무전기는 먹통이었고 나침반은 쓸모없었죠. 맥스는 겁에 질려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별이를 봤어요. 작은 개였습니다. 하얀 털에 쫑긋한 귀. 그런데 눈빛이 달랐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길을 아는 것처럼 자신감이 있었죠. 박민준 씨가 다시 말했어요. 진돗개는 길을 잃지 않아요. 믿어보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한테 소리쳤죠. 저 개를 따라갑니다. 별이는 앞장섰어요. 걸음이 빨랐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죠. 연기 속에서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어요. 동남쪽으로 계속 걸었습니다. 5분쯤 걸었을까요? 불길이 보였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안 돼. 막혔어. 그런데 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길 옆으로 돌아갔어요.
좁은 길이 있었습니다. 바위와 바위 사이, 폭이 1미터도 안 되는 틈이었죠. 우리는 그 틈으로 빠져나갔어요. 불길을 피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저개가 저 길을 알았지? 별이는 계속 걸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또 불길이 나타났어요. 이번엔 정면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어 보였죠. 저는 절망했어요. 끝났구나. 그런데 별이가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50미터쯤 가더니 다시 동쪽으로 돌았어요. 우회로를 찾은 거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개가 지금 지형을 읽고 있는 건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계속 별이를 따라갔어요. 연기가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죠. 별이는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걸었어요. 한 번도 헷갈리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2시간째였어요. 저는 지쳤습니다. 구조된 등산객들도 힘들어했죠. 그런데 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꼬리를 세우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3시간이 됐을 때였어요. 저 멀리 텐트가 보였습니다. 베이스 캠프였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돌아온 거야? 캠프로 들어갔어요. 구조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무사하세요? 연락이 끊겨서 걱정했어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별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혀를 내밀고 헥헥거렸습니다. 저는 별이를 쳐다봤죠.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저는 단말기를 켰습니다. 위치 추적 기록을 확인했어요. 우리가 걸은 거리가 나타났습니다. 직선거리로 12km였어요. 별이는 12km를 정확히 안내한 거였습니다. 위치 추적기도 없이. 저는 박민준 씨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길을 알았죠? 위치 추적도 없었는데. 박민준 씨가 웃었습니다. 별이는 한 번 간 길을 잊지 않아요. 아침에 우리가 걸어온 길을 기억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냄새도 불길 때문에 다 사라졌을 텐데. 박민준 씨가 말했어요. 진돗개는 특별해요. 별이 아버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혼자 찾아왔어요. 300km요. 주인이 부산으로 이사 갔는데 3달 만에 나타났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0km? 그게 가능해요? 박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돗개는 원래 그래요. 한국에선 유명한 이야기죠. 저는 별이를 다시 봤습니다. 작은 개였어요. 하지만 우리 6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위치 추적기 없이.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텐트 안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별이가 정말 길을 안 거야?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 12km를 정확히 찾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연기 때문에 앞도 안 보였는데. 냄새도 불길 때문에 다 타버렸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박민준 씨를 찾아갔어요. 그는 별이 털을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300km라는 게 정말이에요? 박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장인어른이 키우던 개예요. 별이 아버지죠. 장인어른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하면서 개를 이웃집에 맡겼대요. 그런데 3달 후에 부산 집 앞에 나타났대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그건 우연이에요. 누가 데려다 줬을 거예요. 박민준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개 발바닥이 다 해져 있었대요. 300km를 걸어온 거죠.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상한 거예요. 개가 어떻게 300km를 찾아와요? 말이 안 돼요. 박민준 씨가 웃었습니다. 그럼 테스트해 보시겠어요? 저는 멈칫했어요. 테스트요? 네, 별이가 정말 길을 찾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해보자.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거야. 운이었는지, 진짜 능력인지. 저는 제안했어요. 50km 떨어진 곳에 별이를 풀어놓겠어요. 완전히 모르는 곳으로요. 눈을 가리고 차로 데려갈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지 봅시다. 박민준 씨가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마이클 씨에게도 같이 테스트하세요. 공정하게요. 저는 당황했어요. 맥스요?
맥스는 최고의 구조견이에요. 근데 왜 테스트를 해요? 박민준 씨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비교하려면 둘 다 해야죠. 저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맥스도 테스트하겠어요. 근데 제 말대로 되면 어떡할 거예요? 별이가 못 돌아오면요? 박민준 씨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거겠죠.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별이는 돌아올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팀원 둘을 데려갔어요. 한 명은 별이를, 한 명은 맥스를 맡았습니다. 각자 다른 차를 탔어요.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50km 떨어진 숲을 골랐어요. 두 곳 다 별이와 맥스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박민준 씨한테 말했죠. 24시간 안에 못 오면 진돗개는 그냥 운이었던 거예요. 박민준 씨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차에 별이를 태웠어요. 눈을 천으로 가렸습니다. 냄새로 길을 외우지 못하게 창문도 닫았죠. 저는 일부러 복잡하게 운전했어요. 산길을 빙빙 돌았습니다. 50km 가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숲에 도착했습니다. 나무가 빽빽한 곳이었어요. 별이 눈가리개를 벗겼습니다. 별이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킁킁 냄새를 맡았죠. 저는 말했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가봐. 별이는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북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돌아왔어요. 맥스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다른 방향의 50km 지점. 역시 눈을 가리고 복잡한 길로 데려갔죠. 맥스를 풀어놓았어요. 맥스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킁킁거리며 이리저리 걸었어요. 저는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박민준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말했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오나? 박민준 씨가 물었어요.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맥스는 10시간쯤? 뛰어난 구조견이거든요. 별이는 글쎄요. 올 수나 있을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4시간째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5시간째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5시간 40분쯤 됐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개다. 개가 온다. 저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숲에서 하얀 개 한 마리가 걸어 나왔어요. 별이었습니다. 별이는 멀쩡했습니다. 털에 나뭇잎이 몇 개 붙어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었어요. 숨을 헉헉거리며 박민준 씨한테 달려갔습니다. 꼬리를 흔들었죠. 저는 시계를 봤어요. 5시간 42분. 50km를 5시간 만에 왔다는 건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팀원에게 물었어요. 정확히 50km 맞죠? 네, 대장님. 위치 추적기로 확인했어요. 50.3km였습니다. 박민준 씨가 별이를 안아 올렸어요. 물을 먹였습니다. 별이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았어요. 마치 산책 다녀온 것처럼. 저는 맥스를 기다렸습니다. 6시간, 7시간, 8시간. 밤이 됐어요. 텐트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맥스는 오지 않았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12시간째였어요. 저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맥스가 길을 잃은 건가? 위치 추적 신호를 확인했어요. 맥스는 아직 숲 안에 있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15시간째 맥스의 신호가 베이스 캠프 쪽으로 움직였어요.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죠. 18시간 15분. 맥스가 도착했습니다. 털이 엉망이었어요. 발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맥스는 저를 보자 주저앉았어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맥스를 안아줬어요. 물을 먹이고 발을 씻겼습니다. 맥스는 18시간 동안 헤맸던 거예요. 길을 찾느라. 숫자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5시간 대 18시간. 별이는 맥스보다 3배 이상 빨랐어요. 같은 50km를 말이죠. 팀원 하나가 말했습니다. 대장님, 별이가 대단한데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22년간 독일 셰퍼드가 최고라고 믿었거든요. 큰 몸, 강한 다리, 체계적인 훈련.
그게 구조견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별이는 달랐어요. 작은 몸이었습니다. 특별한 훈련도 안 받았다고 했어요. 그냥 한국에서 키우던 개였죠. 그런데 맥스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박민준 씨한테 물었어요. 별이한테 뭘 가르쳤어요? 특별한 훈련이 있나요? 박민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르쳤어요. 원래 진돗개가 이래요. 한 번 간 길은 절대 안 잊거든요. 주인 냄새를 따라서 어디든 찾아와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훈련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박민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수천 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어요. 산이 많은 나라죠. 주인을 따라 산을 넘고 길을 찾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당연했대요. 그게 피 속에 있는 거예요. 팀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별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5시간 만에 온 거 봤어? 대단하지 않아? 맥스는 18시간 걸렸는데. 누군가 말했습니다. 별이는 살아있는 위치 추적기 같아. 아니, 위치 추적기보다 나은데? 위치 추적기는 고장나잖아. 어제 산불 때처럼. 다른 팀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살아있는 GPS야. 그 말에 다들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하지만 웃으면서도 생각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네. 그날 저녁 저는 베이스 캠프 회의를 열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구조작전에 별이를 투입하겠습니다. 팀원들이 환호했죠. 저는 박민준 씨를 봤습니다. 그가 웃고 있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진돗개를 무시한 게 제 실수였습니다. 박민준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모르셨으니까요. 한국 사람들도 요즘은 진돗개를 잘 몰라요. 다들 외국개만 키우려고 하거든요. 저는 별이를 쳐다봤습니다. 별이는 텐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작은 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제 생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구조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산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200제곱킬로미터 중에서 절반 정도가 불탔습니다. 실종자는 아직 15명이 남아 있었죠. 첫날, 저는 별이와 함께 동쪽 산악지대로 갔어요. 박민준 씨도 함께였습니다. 맥스는 쉬게 했어요. 발바닥이 아직 안 나았거든요. 별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앞장섰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별이가 멈춰섰어요. 그리고 바위 더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짖었죠. 바위 뒤에 남자 한 명이 쓰러져 있었어요. 60대쯤 돼 보였습니다. 탈진 상태였죠. 물을 먹이고 들것에 실었어요. 첫 번째 구조였습니다. 오후에 2명을 더 찾았어요. 모두 별이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계곡에, 하나는 동굴 안에 숨어 있었죠. 별이는 멀리서도 냄새를 맡았어요. 200m는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어요. 별이는 단 한 번도 방향을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도를 머릿속에 그린 것처럼 정확했죠. 첫날 성과 3명. 둘째 날은 더 힘들었습니다. 연기가 최악이었어요. 바람이 없어서 연기가 계곡에 갇혀 있었죠. 가시거리가 3m였습니다. 손을 뻗으면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다른 팀들은 수색을 포기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했죠. 저도 망설였어요. 이렇게 연기가 심하면 구조대원도 위험해요. 그런데 별이는 달랐습니다. 연기 속에서도 킁킁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박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별이는 시각이 아니라 후각으로 찾아요. 연기는 상관없어요. 별이를 따라갔습니다. 2시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했죠. 정말 괜찮은 걸까? 그때 별이가 섰습니다. 앞발로 땅을 긁었어요. 저는 그 자리를 파봤습니다. 낙엽 밑에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였습니다. 연기를 피해 낙엽을 덮어쓰고 숨어 있었던 거죠. 별이가 아니었으면 절대 못 찾았을 거예요. 1시간 후 또 한 명을 찾았습니다. 나무 밑에 쓰러져 있었어요. 별이는 50m 밖에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둘째 날 성과 2명. 셋째 날 다른 팀들도 성과를 냈어요. 벨기에 말리노이즈 팀이 1명, 레브라도 팀이 1명 찾았습니다. 좋은 일이었죠. 저는 별이와 북쪽 능선을 수색했어요. 가파른 곳이었습니다.
바위가 많았고 길도 험했죠. 별이가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어요. 바위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뒤따라갔죠. 숨이 찼어요. 바위 틈에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젊은 남녀였어요. 둘 다 다리를 다쳤다고 했습니다. 별이는 그들을 발견하고 저를 부른 거였어요. 놀라운 건 이거였어요. 다른 구조견팀이 어제 이 능선을 수색했거든요. 아무것도 못 찾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별이는 찾았습니다. 셋째 날 성과 2명. 넷째 날 저는 기록을 정리했어요. 지금까지 별이가 찾은 사람 7명. 다른 모든 구조견이 찾은 사람 4명. 별이 혼자서 다른 개들보다 많이 찾은 거였습니다. 팀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어요. 별이가 대단하대. GPS보다 정확하대. 연기 속에서도 찾아낸대. 다른 팀 대원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진돗개가 뭐예요? 한국개요?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넷째 날은 1명을 찾았어요. 다섯째 날도 1명. 별이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꼬리를 세우고 준비됐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어요. 5일이 지났습니다. 최종 집계가 나왔어요. 별이 단독 발견 9명. 다른 모든 구조견 합산 6명. 저는 숫자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작은 개 1마리가 대형 구조견 5마리보다 많이 찾았어요. 믿을 수 없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별이는 5일 동안 단 한 번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위치 추적기가 고장 나도, 연기가 심해도, 지형이 험해도 별이는 항상 정확히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어요. 팀원들은 이제 별이를 살아있는 GPS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그렇게 불렀어요. 더 정확한 표현이 없었거든요. 산불이 진화됐습니다. 20일 만이었어요. 실종자는 모두 구조됐고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저는 베이스 캠프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별이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밴쿠버 외곽의 작은 집이었어요.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진돗개에 대해 알고 싶었거든요.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진돗개 귀소 본능. 화면에 수많은 글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하나씩 읽기 시작했죠. 첫 번째 기사는 2008년 자료였어요. 서울에서 경주까지 370km를 찾아간 진돗개 이야기. 주인이 경주로 출장을 갔는데 한 달 후에 회사 앞에 개가 나타났대요. 발바닥이 다 닳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370km요? 저는 지도를 펼쳤어요. 서울에서 경주까지 직선 거리를 재봤습니다. 정확히 365km였어요. 개가 정말 그 거리를 걸어왔다는 건가? 두 번째 기사를 봤습니다. 2013년 자료였어요. 대전에서 강릉까지 280km. 진돗개가 닷새 만에 찾아왔대요. 주인이 강릉으로 이사하면서 개를 친척집에 맡겼는데 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닷새 후 강릉새 집 앞에 앉아 있었대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기사가 수십 개였어요. 200km, 300km, 400km. 전부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진돗개가 주인을 찾아간 거예요. 가장 놀라운 건 바다 이야기였습니다. 1993년 자료. 진도에서 목포로 팔려간 진돗개가 바다를 건너 집으로 돌아왔대요. 진도는 섬이에요. 목포까지 바닷길로 18km. 기사에는 사진도 있었어요. 털이 젖은 진돗개 사진. 수의사가 검사했는데 폐에 바닷물이 있었대요. 정말 수영해서 온 거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개가 18km 바다를 수영한다고? 상어도 있고 파도도 거센데? 하지만 기사는 공식 기록이었습니다. 한국 천연기념물 보호연구소에서 확인한 사례였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죠. 저는 학술 논문을 찾았습니다. 진돗개의 귀소 본능에 대한 연구였어요. 2020년에 발표된 논문이었습니다. 논문은 설명했어요. 진돗개는 지구 자기장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다른 견종보다 2배 이상 민감하대요. 그래서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내용도 있었어요. 진돗개는 냄새 지도를 뇌에 저장한다고. 한번 지나간 길의 냄새를 기억하고 그걸 조합해서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거죠. 마치 퍼즐처럼요. 논문에는 실험 결과도 있었습니다. 진돗개 10마리를 100km 떨어진 곳에 풀어놨대요. 9마리가 일주일 안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독일 셰퍼드는 10마리 중 셋만 돌아왔대요. 저는 화면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었어요. 타고난 능력. 수천 년 동안 진돗개는 한국 산악지대에서 살았습니다. 주인을 따라 산을 넘고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일상이었죠. 그렇게 수백 세대가 지나며 능력이 유전자에 새겨진 거예요. DNA에 말이죠. 저는 별이를 떠올렸습니다. 50km를 5시간 만에 찾아온 별이. 12km 산불 현장에서 팀을 이끈 별이. 5일간 9명을 구조한 별이. 별이는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별이는 그냥 진돗개였습니다. 진돗개가 원래 그런 거였어요. 저는 22년간 틀렸던 겁니다. 큰 개가 좋은 구조견이라고 믿었어요. 훈련이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본능이었습니다. 유전자였어요. 밤새 자료를 읽었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야겠다고. 2025년 봄이었습니다. 밴쿠버 수색구조협회 본부 회의실. 저는 단상 위에 서 있었어요. 앞에는 협회 임원들과 기자들이 앉아 있었죠. 별이도 있었습니다.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박민준 씨가 별이 목을 쓰다듬었습니다. 협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인증을 수여합니다. 캐나다 역사상 최초로 소형견에게 무인 지역 전문 수색 구조견 자격을 부여하게 됐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협회장이 별이 목에 금색 메달을 걸어줬어요. 별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마이클 대장님, 별이가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별이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진돗개가 원래 이래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진돗개는 수천 년 동안 길을 잃지 않는 능력을 키워왔어요. 그게 유전자에 새겨져 있습니다. 별이는 그냥 본능대로 한 거예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박민준 씨와 커피를 마셨어요. 박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정말 가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다음 달에 갑니다. 한 달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와보는 한국이었어요. 공항에서 차로 4시간을 달렸습니다. 진도라는 섬으로 갔죠. 진도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저는 진돗개 보존회를 찾아갔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맞아줬어요. 60대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캐나다에서 진돗개 때문에 오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돗개를 데려가고 싶어요. 회장님이 저를 번식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진돗개가 수십 마리 있었어요. 하얀 개, 황갈색 개, 검은 개. 다들 귀를 쫑긋 세우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회장님이 설명했어요. 진돗개는 천연 기념물이에요. 함부로 못 데려가요. 하지만 마이클 씨는 특별해요. 별이를 훌륭하게 키워주셨으니까요. 저는 3마리를 골랐습니다. 하얀 수컷 1마리, 황갈색 암컷 1마리, 검은 수컷 1마리. 이름은 바람이, 산이, 강이로 지었어요. 한국식 이름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도에 머물렀습니다. 진돗개 훈련 방식을 배웠어요. 한국 방식은 달랐습니다. 강압적이지 않았죠. 개의 본능을 존중했어요. 훈련사가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억지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걸 꺼내주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3마리 진돗개와 함께였어요. 공항에서 박민준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별이도 있었죠. 별이는 새 친구들을 보고 꼬리를 흔들었어요.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귀향 프로젝트. 영어로는 프로젝트 홈바운드예요. 진돗개의 귀소 본능을 활용한 구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정부가 지원금을 줬어요. 협회도 승인했습니다. 저는 팀을 꾸렸죠. 훈련사 셋, 수의사 1명, 그리고 진돗개 4마리.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바람이, 산이, 강이는 빨리 배웠어요. 별이가 했던 것처럼 정확히 길을 찾았습니다. 위치 추적기 없이도 말이죠. 석 달 후, 첫 번째 실전 투입이 있었습니다. 로키 산맥에서 등산객이 실종됐어요. 저는 산이를 데려갔습니다. 산이는 6시간 만에 생존자를 찾았어요.
다른 구조견들이 이틀 동안 못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뉴스가 났습니다. 한국개가 캐나다 산에서 사람을 구했다고.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저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진돗개에 대해 설명했죠. 다른 구조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도 진돗개를 구할 수 있나요? 훈련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은데요. 저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귀향 프로젝트는 성공했어요. 진돗개 구조견이 12마리로 늘었습니다. 모두 한국에서 데려온 개들이었죠. 어제 신입훈련사들에게 첫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구조견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체격? 힘? 아니에요. 저는 별이를 가리켰습니다. 별이는 이제 5살이에요. 여전히 작고 여전히 하얗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구조견이죠. 가장 중요한 건 본능입니다. 유전자에 새겨진 능력이에요. 위치 추적기는 고장날 수 있어요. 하지만 진돗개는 고장나지 않습니다. 신입훈련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22년 전에 저였다면 절대 이런 말을 안 했을 겁니다. 별이가 제 발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맙다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제 생각을 바꿔줬어.